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문 물리학 2입니다. 오늘은 누구로 정할까요? 바로 정기장과 정정기 유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선은 쿨롱 법칙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 두 전하가 있을 때 그쵸? 얘네들이 어떤 힘을 작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물리를 공부할 때는요 이거예요. 누가 세냐야 첫 번째는. 그리고 어느 방향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겁니다.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리고 호랑이랑 사자랑 같은 편이야 다른 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고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다음에 에너지로 차원 하나 넓히면, 그럼 물리학은 끝나는 거예요. 그 어느 분야의 물리학이든 간에. 여기도 보면 전기장도 세기 방향이죠. 그거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보게 되면 이 쿨롱 법칙은 이제 전기에 대한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그 앞서서 공부했던 만류인력하고 너무나 형태가 똑같죠. 똑같아요.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물리학은 초반에만 그 물리학적인 마인드, 그 개념만 정립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돌려막기예요. 우려먹기. 지금 여기 좀 희한한 소리가 이게 녹음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람 소리거든요. 지금 9호 태풍 마이삭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좀 을신연스럽게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만류인력부터 보게 되면 우선 이 거리적인 요소가 반비례의 요소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얘네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힘을 작용하는 원거리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질량 M과 M2가 서로 힘을 작용한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 요소가 뭐냐면 거리 R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세게 잡아당기는데 문제는 거리는 반비례하죠. 멀리 떨어질수록 이게 약해지니까.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통적인 요소 R, M1에 대해서 얘가 작용하는 그런 요인, 그 다음 M2가 작용하는 요인, 그쵸? 그거의 R, 이렇게 얘네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을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례상수라는 거, 만류인력 상수라는 거 조정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이 힘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같은 경우도 Q1이라는 전하와 전기를 띠는 이 입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Q2라는 입자가 서로 R만큼 떨어져서 있다. 그러면 Q1에 해당하는 녀석 R, 그 다음에 Q2에 해당하는 영향을 미치는 거, 얘네들의 곱이거든요. 거기다가 이걸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의 조정값, 쿨롱 상수라는 거를 넣어주면 된다. 그쵸?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거리적인 요소, 원거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만류인력 법칙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전기력도 이제 주의할 사항은 얘네들은 질량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질량은 하나밖에 없어. 그냥 질량은 질량이에요. 근데 전하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그래서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척력, 그 다음에 다른 전하끼리는 서로 인력을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기서는 무조건 만류인력에서는 인력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기는 그 크기에 대한 거는 만류인력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정의를 했지만 방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만 잘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여러분 이게 또 대단한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 물리 장특강이라고 있죠? 요거 한번 여러분 공부하면 이제 물리가 좀 확 시야가 넓혀지는 느낌을 받을 텐데, 사실 여기서도 그래요. 요 지금 지구상에 요게 지구라고 하고 그 위에는 좀 등치는 반대로 됐지만 어떻든 얘가 지구고 그 위에 사과라고 해봐. 걔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그때는 만류인력이라고 안 그러고 중력 때문에 그러죠. F는 mg라는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게 이제 지구라고 하면 이 지구의 질량과 이 사과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구가 잡아당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왜 떨어지냐 그러면 왜 지구 쪽으로 떨어지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에 대한 질량과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반지름, 물론 이제 만류인력은 지구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이 중력장을 벗어나는 영역까지도 이제 R로 봤지만
우리가 이제 지구 중력장 내에서 여기 있는 물체는 얘가 암만 h만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구 반지름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지구 반지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거리 r을 지구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얘 지구 반지름이라는 거 고정값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질량 고정값, 만류인력 상수 고정값이니까 이 녀석을 그냥 미리 계산하자. 그 계산한 값을 중력장 G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 값을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중력장 G라는 곳에 M이라는 애가 놓여 있으면 얘는 힘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중력의 개념이었어요. 이게 중력장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요거를 선생님이 라지 M으로 이렇게 라지 M으로 표현하면 질량 상대성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여기 보이죠? 질량 M이라는 거대한 질량이 놓여 있으면 그 주변에 자, M이라는 질량이 놓여 있으면 그 주변에 시공간이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하고 왜곡이 되고 요 왜곡된 시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G라고 하는 겁니다. 이 G값은 아까도 봤지만 G 그다음에 라지 M 요 M에 대한 거와 그다음에 R의 제곱 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요 값이거든요. 뭐 이거 신경 안 쓰더라도 그냥 G라는 어떤 중력장이 형성되고 그 위에 M이라는 물체가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 시공간을 따라서 운동한다. 그때 운동의 원인은 힘이니까 그때 mg라는 힘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장에 대한 개념, 중력장의 개념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전기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Q1, Q2인데 이게 라지 Q라고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질량 하나만 있으면 힘 안 받아요. 서로 작용을 해야 돼. 전하도 마찬가지 플러스 하나만 있으면은 얘가 아무런 전기력 안 받아. 플러스가 있는데 주변에 플러스가 있거나 마이너스가 있어야지만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힘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라지 Q라는 게 놓여 있으면 요 라지 Q, 자 Q1으로 썼지만 라지 Q로 쓰면 그냥 바꿀게요. 이 Q1에 해당하는 얘에 따라서 이 주변에 특수한 상황이 펼쳐진다. 그걸 전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에 의해서 장이 펼쳐졌다. 아까 중력장은 중력에 의해서 장이 펼쳐졌다. 그 공간이 왜곡됐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Q에 대해서 R제곱 똑같이 자 여기까지 요거 요렇게 된 거를 어떤 특수한 상황 이거를 전기장 자 E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E. 거기에 Q2라는 걸 놨을 때 얘가 힘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라는 걸 놓게 되면 이런 특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값은 우리가 전기장 E로 놓자라고 해서 간단하게 놓은 거고 이걸 굳이 플러스자면 요 Q를 라지 Q로 돼 있으니까 Q에 어떻게 돼? 여기 위에 있네. 여기 있네요. 그쵸? Q에 R제곱에 K. 그쵸? 쿨롱 상수. 요 값이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를 놓으면 얘가 밀려나겠죠. 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여기 놓이게 되면 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이동한다. 이게 바로 전기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세기는 이렇고 방향은 어떻다. 이거 이제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힘으로 정의하면 돼요. 어떤 Q에 의해 가지고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전하라는 게 놓여 있으면 걔는 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 운동하게 되는데 그거를 힘을 받았다고 표현한다. 이게 바로 전기력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전기장을 정의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이걸 어떻게 E를 주인공으로 나타내면 F를 Q로 나누는 거랑 똑같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새로 외우는데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서 봤던 자 여기 선생님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일하게 써볼게요. 중력장에 질량이 놓였을 때 힘 받는 거나 전기장이라는 걸 놓고 거기에 Q라는 전하가 놓였을 때 힘 받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세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지만 방향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준은 항상 어떤 전하를 놓을 때 이 전하를 놓을 때는 이 전하 놓는 전하를 플러스짜리로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했다 그러면 방향이 막 바뀌면서 헷갈리니까 무조건 정의는 플러스짜리를 요걸 기준으로 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놓여 있으면 여기는 어떤 특수한 상황? 중력장과 같이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E라고 하자. 그 값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정의되는데 방향만 반대죠.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특수한 상황을 따라서 이동한다. 근데 마치 이걸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잡아당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를 테스트 차지 우리가 여기다 무언가를 올려놨을 때 기본 전하 우리가 테스트하는 차지는
플러스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놓여 있으면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굳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자면 시각화하자면 이런 형태의 특수한 전기장이 펼쳐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전압을 놓게 되면 그 주변에는 이렇게 중력장 같이 이런 방향의 이게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넘어가서 전기력선이라는 거는 얘가 플러스 1자리를 이 전화 주변에 놨을 때 얘가 어느 곳에서 힘 받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2D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입체적으로 아까 봤던 중력장처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D로 표현했을 때 얘가 어디에 놔도 이런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 얘기인데 이걸 3D로 다시 바꿔주면 이런 형태로 이걸 이제 입체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럼 여기 놓으면 일로 흘러내려, 여기 플러스 놓으면 일로 흘러내려, 여기 놓으면 뒤쪽으로 흘러내려 한 거를 위에서 본 게 이 그림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뭔 의미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전하 주변의 전기력선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전하 주변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1자리를 놓게 되면 얘가 어느 곳에 가도 이쪽으로, 즉 하수도에 3D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수도에 물 빠져가듯이 물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듯이 플러스 전하를 놓게 되면 다 이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라는 거를 3D를 갖다 2D로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녀석 보게 되면 여기는 전기력선이 없죠.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놓이면 얘는 아무런 힘도 안 받는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쪽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놓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여기서 놓게 되면 흘러나가고 여기서 놓게 되면 흘러나가는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흘러나가다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돼 움직일 수 없겠죠. 그 부분이 전기력선이 표현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 녀석은 굳이 그리면 이렇게 플러스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놓으면 바깥으로 흘러내리고 플러스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 이렇게 표현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2배니까는 더 기울기가 큰 왜곡이 더 많이 되고 여기는 살짝 왜곡된 거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 전기력선의 의미 이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체와 절연체 여러분 잘 알죠? 도체와 부도체입니다. 도체는 비정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인데 이 비정이라는 말이 하나 새로 나와요. 그렇죠? 절연체는 비정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질.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게 도체고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게 절연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비정은 뭐냐?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인데 그 전류를 잘 통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통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비정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류를 잘 통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걸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크게 나타내면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열량 공부할 때 비열이라는 거 공부했었어요. 열량 해가지고 어떤 물질을, 그렇죠? 뭐냐, 어떤 물질이냐. 걔가 얼만큼 있는데 얼마만큼 가열할 거냐. 그때 들어가는 게 열량, 가스비다. 그 얘기했죠. 이 물질의 특성인데 그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는 게 뿐이거든요. 열적 특성이에요, 이거는. 근데 비저항이라는 건 우리가 로로 쓰는데 이거는 전기적인 특성입니다.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저항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얘가 우선은 이 비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야, 저항. 그럼 이게 크면 클수록 전기를 잘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저항에 대해서 얘는 비례하죠. 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가 이 전류가 통하려고 하는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 전류 통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받잖아.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길면 길수록 저항 커져요. 얘는 저항의, 이거 쉽게 말하면 저항의 성질이니까 전류를 잘 안 통하는 게 얘가 크면 클수록 저항 커져요. 반면에 단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여기밖에 없으면 여기로만 통과해야 되는데 면적이 많으면 훨씬 더 통과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작으면 작으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져요. 그 얘기거든.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비저항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저항에 대한 걸 공부할 때 말이죠. 이런 거를 했었어요. 저항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이 커진다. 거기에 비저항 하나 이제 중학교는 애들 어려우니까 이런 거 넣으면 어려워하니까 했는데 이거 하나 넣은 건데 이건 그냥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봐봐. 전기 도선이 있고 플라스틱이 있어. 누가 비저항이 커? 플라스틱. 예를 들어 전기 도선의 비저항을 1이라고 한다면, 응? 그러면 플라스틱 그 비저항은 얼마 하면 돼? 이거보다 크면 돼 무조건. 뭐 100, 1000 뭐 내 마음대로야 그냥. 물론 이게 이제 값을 기준을 정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다 이제 정해서 했지만 뭐 그거 알 필요 뭐 있어. 그냥 크면 클수록 저항이 큰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한번 선생님이 그 열량에 대한 거 요걸 했지만 실제 전도율 있죠. 전도율에 대한 공식이 여러분 요번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는데 그냥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전도율은 그럼 이거랑 반대 아니겠어? 이거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성질인데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에요. 그때 열량이란 거 열량으로 표현해도 되고 전기 전도도로 표현해도 됩니다. 어차피 열이나 아니면 이게 열을 잘 통하는 애들은 전기도 잘 통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에너지 흐름이거든. 열이든 전기든. 그렇잖아.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철이기 때문에 전기도 잘 통하지만 열도 잘 통하잖아. 플라스틱은 어떻게 돼? 열도 안 통하고 또 전기도 안 통한다고. 그럼 이걸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번엔 전기 전도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열 전도도. 그럼 열 전도는 뭐랑 비례하냐면 이것도 똑같아. 열적인 성질이 있지. 이거는 이제 비저항이니까 전기적인 성질인데 열을 잘 통하는 성질에 대한 열 전도도를 우리가 그냥 K라고 놓자고.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크면 숫자 크면 클수록 열을 잘 전달시키는 애야. 됐죠? 두 번째는 자, 요 그림인데 이제 열을 잘 통하는 거 살펴보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전기 전도도라고 봐도 돼. 근데 이제 열로 보게 되면 이 바깥과 이쪽 내부 간에 어떤 거, 이 열은 이동하려면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되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압 차이가 있어야지만 흐르지 전압이 똑같으면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이 높이 차이가 있어야 돼. 여기 있는 물체가 중력을 따라서 이게 떨어지려면 높이 차이가 있어야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얘는 안 떨어진다고. 높이 차이가 없으면, 중력 차이가 없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없으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그 온도 차이 델타 T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외부와의 접촉 면적이 많아지니까 열 출입, 열의 이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면적을 이제는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순서를 바꿔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합시다.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렇지, 열 전달이 잘 된다. 그 다음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 전달이 잘 된다. 그럼 반대는 건 뭐겠어? 길이지. 이제는 거꾸로. 얘가 길면은 여기까지 계속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 열을 빨리빨리 어떻게 이동시키지 못하게 되겠죠. 여기 조그맣게 그렸었는데 길다고 해봐. 열이 이동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잘 안 되는 거라고. 됐죠? 그럼 봐봐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K에다가 S 올라가고 L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라는 거,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이 지금 저항에 대한 거랑, 그쵸? 그 다음에 열이 잘 통하냐 하는 이 지금 열 전도율하고는 완전히 이제 이것만 반대로 하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T가 하나 더 붙어요. T는 뭐냐면 이제 시간이야.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열 전달이 더 많아진다. 당연한 얘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걸 보게 되면 이건 무슨 대단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뭐 언어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공부하면 열을 이제 알 수 있다. 10가지는 아니더라도 2개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고요. 앞서도 말했지만 물리학이라는 거는 우려먹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 알면은 10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은 어렵기보단 초반에만 잘하면 선생님처럼 게으른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 알고 그냥 그거를 응용해서, 왜냐하면 자연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천재처럼 보이는 거지.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거지. 아까 봤잖아. 저기 뉴턴하고 쿨롱하고 이름만 바꿔놓은 거지 뭐 완전 똑같잖아. 쿨롱이 베꼈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래요. 근데 안 베껴도 그게 뭐 맞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와 이제 유전 분고. 이제 정전기 유도는 도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제 정전기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 분극이라는 거, 유전 분극이라는 것은 이제 부도체,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어떻든 둘 다 전기는 띠긴 띱니다. 정전기를 띠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단어는 이제 선생님 이걸로 설명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금속 막대 같은 경우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딸내미들이 막 이렇게 그냥 자유로운 집안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가부장적이지 아니란 말이야. 딸들이 막 자유롭게, 물론 일로는 튀어나가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근데 플러스 오빠들이 왔어. 그럼 아빠는 다 내팽개치고 오빠 하면서 이쪽으로 전자들이 다 쏠려와봐요.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들이 분포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전자들, 여기 있던 전자들, 우리가 중성이었는데 전자들 다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만 남고, 여기는 전자들이 막 몰려가지고 오빠 오빠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오빠가 오지 않았을 때, 전기띠네가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든 막 섞여 있으면서 중성이었는데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게 됐죠. 이걸 우리가 대전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 오빠들이 이제 아빠를 외롭게 만들고 다 이제 딸내미들을 오빠 쪽으로 끌어보니 이제 유도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 이제 플라스틱 막대 같은 이런 절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집안입니다. 여기도 딸들은 있지, 아빠 딸은 있는데 얘네들은 못 나가. 자유롭게 그 집 밖을 못 나간다고. 근데 여기도 오빠가 왔거든. 딸내미들은 오빠 오면은 좋아하지. 사람인데 똑같아. 전자들은 다 똑같아. 근데 못 나가니까 오빠를 향해서만, 오빠 난 집 밖에서 못 나가지만 오빠 보고 싶어요 하면서 창밖을 열면서 오빠를 향해서 다 일렬로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끝부분에 어떻든 간에 어떻든 마이너스들이 몰렸고요, 어떻든 플러스들이 몰리죠. 그래서 이것을 대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전기를 띠게 되면서 정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실제 정전기는 도체나 아니면 부도체나 절연체나 다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의외로 정전기를 유지하는 거는 요 부도체입니다. 요걸 여러분 체크를 해둬야 돼요. 얘네들은 쿨하지. 그래가지고 뭐 마찰을 하든 뭐하든 이렇게 유도를 시키잖아. 그럼 막 오빠 하다가 오빠가 사라지죠. 그럼 쿨하게 원 없이 오빠 받기 때문에 쿨하게 자기 집으로 그냥 쿨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중성이 돼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오빠를 제대로 못 받지.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도 이 상태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아, 오빠 못 봤어, 제대로 못 봤어 해가지고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야. 다시 원 상태로 쿨하게 못 돌아가.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돼. 그래서 여러분 정전기 실험 해봤잖아, 초등학교 때. 여러분 금속이 전기 잘 통하지? 근데 걔 금속 마찰 비벼봐야 바로 다시 중성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 머리카락 안 쏠려와요. 근데 빛 같은 플라스틱은 막 비빈 다음에 하면은 당분간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죠. 정전기 유지하는 게 바로 이 특징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 녀석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유전체에 대한 설명을 9강에서 할 거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조금 알아두세요. 그래서 유전체는 바로 절연체 가지고, 부도체 가지고 유전체를 만든다. 유전체가 아직 뭔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9강에서 선생님 설명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것도 이제 선생님 9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 건데, 지금 여기 볼게요. 지금 이게 강하게 만약에 여기 전자들이 오빠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 대전체가 워낙 강해서 전자들이 여기 많이 쏠려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는 못 나가거든요, 얘들이. 전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쪽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전자도 워낙 많이 이게 지금 몰려 있죠. 그러다 보면 LI 이 정도는 무시하고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그냥 오빠한테 갈래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뚫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방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방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방전 현상, 이게 자연 방전 현상 같은 게 뭐냐면 이게 번개, 낙뢰, 낙뢰 현상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세게 되다 보면 원래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구름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몰려 있으면 땅이 이제 플러스로, 얘 때문에 플러스가 이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이게 워낙 세다 보니까 LI 하면서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막 쏟아져 내리는 게 바로 번개, 낙뢰입니다. 요거는 쌤이 또 유전체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 마무리하고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그래서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 특히 2단원에서 문제풀이는 요 내용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장, 자기장 완벽이에요. 문제풀이 팁이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요거 한번 공부하면 여기 단원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를 태양과 달로 선생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하면 맞짱을 뜰 수 있느냐, 이제 그걸로 문제를 모두 풀 수 있고요. 특히 이 부분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중학교 때 요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검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손가락 놓으면 오므라들고 무슨 대전되면 뭐 이게 벌어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 됐으니까 요거 한번 보면서 약간 꺼림칙했던 부분들은 완벽하게 털고 가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